민생 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운데 정점은 아직 멀었죠? 정점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언제가 정점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 한 13만에서 17만 명 정도까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7만 명까지.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문가에 따라서 3월 말까지 가야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만 본다면은 어제 이제 더블린 현상이 사실상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9만 명대가 지금 전날에 비해 2배가 되는. 네, 발생을 했고요. 41만 명 넘게 검사를 했는데 양성률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성률이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확진자가 더 급증하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료 체계인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고 속도도 그렇게 조금 더딘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료 대응 역량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3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기는 합니다. 중환자 수가요? 네, 위중증 환자가요. 그리고 누적 치명률이 0.46%, 델타 변이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중증 환자 병상이 한 2,000병상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의료 대응 역량이나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현재까지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도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데 시민들의 시선은 다음 주 거리 두기 조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로 쏠립니다. 김부겸 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 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메시지가 좀 혼재돼 있네요.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출 필요도 있는데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계속 이런 양쪽의 딜레마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파고를 낮춘다는 의미는 정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게 완만하게 지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르는 의료 대응 역량이나 여력도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통이 길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참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곳들은 정점 지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확진자가 확 급증했다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고통이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통이 크기는 훨씬 클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속도가 완만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완만하게 넘어갈 때 위중증 환자 수나 의료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한계에 언제까지 도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의료 체계 자체를 바꿨으니까 자택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차라리 완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계에서 참여하는 그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모레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어떻게 할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면 현재 사적 모임이 6명 그리고 영업시간이 9시까지 규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적 모임 8명 그리고 영업시간을 10시 이렇게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방안이 그냥 단일안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8명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영업시간을 9시로 그냥 둔다거나 아니면은
6명으로 가더라도 영업시간을 10시로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여러 있는 것 것들을 같습니다. 조합해서 고민하고 네.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새학기 다가오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이제 어떡하죠? 학교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나눠줘서 스스로 검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가정에서 했던 스스로 검사하라. 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의무 검사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형태다 이렇게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그 검사를 하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검사를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는 다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참 애매모호해서 모호하네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3월 2일 날 개학을 하게 되면요, 그때 집에 저녁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주 금요일에 다시 또 키트를 2개를 나눠줍니다. 그럼 그 주 일요일에 검사를 한번 해서 학교를 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개 중에 1개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 중에 학교를 또 한번 등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뭐 교사들도 아니 그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생들한테 계속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의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미크론 비상대응 점검단을 만들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아서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일선 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만들어서 즉각 출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또 될 수 있는 문제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당국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겠고 학부모 학생들은 좀 더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 여전히. 자, 김성환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